다음 소식 이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아이템은 미사일 발사 이준석 대 무대응 윤핵관입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 준비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 토요일 작심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언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고한 대로 장외 여론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지난달 초에 대통령실 측과 자진 사퇴 시점을 조율했다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네.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측과 자진 사퇴 시기를 조율한 중지안이 오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누가 그 얘기해서 저는 이런 제안에 거절했어요. 그게 답니다. 아, 누가 그 제안을 하긴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거절했다? 저는 이런 제안에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누가 이런 식으로 계속 흘리겠죠. 뭐 오고 갔다 이런 식으로. 저는 듣자마자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한 사람은 대통령실의 뜻을 전달받고 제안을 한 겁니까? 여러 주체가 있었고요. 만나질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을. 지금 뭐 주호영 대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일부러 안 만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나면 그런 이상한 제안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그런 개인적인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정치적 타결을 원했을 때 제가 거기 응했을 겁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이런 겁니다.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그때 진박이라 해가지고 호가호기하는 약간 이상한 분들 나왔을 때 그분들을 미리 제압하지 않았던 것. 네. 제 생각에 익명 인터뷰하고 이렇게 당내에다가 이제 사고 치는 그거를 보면 진박보다 윤핵관이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주호영 위원장 그런 이상한 제안을 할까 봐 아예 만나질 않는다라면서 회동 가능성을 일축을 했고요. 그러면서 윤핵관을 두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진박들을 비교하면서 결코 못하지 않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회견에서 이 전면전을 선포를 했죠. 윤핵관과 끝까지 싸우고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선포를 한 상황인데 실명을 거론하면서 진정 당을 위한다면 수도권 열세 지역에 출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까지 마저 듣겠습니다. 윤핵관 여러분이 조금 더 큰 정치적 승부수를 걸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을 몰아내는 것에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네, 지금 약간 눈물이 어렸어서 또 울었던 그런 흔적도 얼굴에 보이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 진즉부터 윤핵관에 대해서는 수차례 공격적인 발언을 하긴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보니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윤핵관만이 아니라 이번엔 윤 대통령을 또 직접 저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대통령의 책임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간의 대통령과의 갈등의 원인은 윤핵관들, 중간에 있는 윤핵관들이 문제였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프레스룸에 출연했을 때도 대통령의 생각은 윤핵관과 다를 것이다. 그게 같으면 나라가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 때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를 본인이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이 대표, 저희 프레스룸 출연 때 이 대표가 한 얘기와 함께 이준석 대표의 최근 입장까지 직접 들어보시죠. 친윤과 윤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보시는 건 맞죠? 저는 그게 같으면 큰일 난다 봅니다. 그게 같으면 나라 큰일 난 거죠. 지금 나라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윤핵관들의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움직였다고 여전히 생각하시나요? 대선 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줄창 얘기했었고 지선 때도 그게 아니길 바란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당 걱정이 아니라 나라 걱정을 해야 될 때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노출되었던 메시지는 많은 함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인적쇄신하라는 거는 새로운 사람을 넣으라는 얘기도 있겠지만은 돌아가는 구조를 바꿀 필요도 좀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실에다가 좋은 구슬을 많이 모아놔도 결국 꿰야 되는 거거든요. 꿰는 것은 결국 리더 또는 그 책임자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장이 아닙니다.
네,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에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리더에게, 인사권자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이 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 유출 이후에 이 대표의 입장이 바뀐 모습입니다. 특히 이 대표, 이 대통령을 저격하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대선 네. 당시에 자신을 향한 윤 대통령의 일부 과격한 발언들을 전해드렸다라면서 네. 이런 태도와 발언들이 이준석 때리기 지령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대통령이 이준석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때려도 되겠다라면서 본인을 공격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또 오늘 취임 100일을 앞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25점이다, 이 박한 점수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뭐 연일 지금 뭐 윤 대통령 그리고 이른바 윤핵관 친윤계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또 논란입니다. 네, 이 대표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에서 네. 나온 논란들인데요. 당시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듣고 오시죠.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사실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서 그 자괴감에 몇 번이나 뿌리치고 연을 끊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개고기는 상품입니다. 우리가 걸었던 많은 가치들이 사실은 최근에 조정되고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뭐 양태를 이야기한 것이지, 개고기가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던 건 자신이었다라면서 네. 울분을 토했습니다. 굉장히 긴 기자회견 중에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지점부터였는데요. 네. 당내에서 개고기가 뜻하는 게 그럼 뭐냐, 윤 대통령 아니냐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네. 이 대표는 대통령을 빗댄 게 아니라 당이 내세웠던 정책이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그렇게 해석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우택 의원도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었다라면서 이 얘기를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대표를 했다는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정치 도의와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양두구육이라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저야말로 양의 머리를 흔들고 개고기를 팔았던 사람이 본인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저는 직격한 것이다. 이건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 윤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한 건 금도를 넘어섰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나는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가치, 지향점을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제3자 입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개고기는 뭘까요? 설명 잘 한 것 같은데요. 전형적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질 했더니 달은 전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질 했다는 것만 시비 삼는 거하고 전 참 비슷하다. 설사 공격을 하더라도 네. 윤 대통령을 뭐 개고기 이렇게 비유했다, 이렇게 공격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지나친 것 같고요. 네. 이 대표 스스로가 잘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향했던 가치, 뭐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한 얘기고, 지금 이런 말싸움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 전 리포트에 이준석 대표의 말의 변화를 보면 그 전까지는 윤핵관과 윤 대통령의 생각이 다를 것이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네. 같구나라고 한 이런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저는 갖고 있다고 봐요. 지금 어찌됐든 뭐 이제 비대위가 출범하면 뭐 해임이 된다, 이렇게 아까 표현을 기자가 했는데 네. 그렇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친위 쿠데타다, 친윤 세력의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결과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절차로 뽑은 당대표를 정당 내에서 지금 쫓아내는 꼴이니까. 그 쫓아내는 이유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무슨 뭐 성상납이니 뭐 성접대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다른 걸로
그렇게 가고 있다면 이건 민주정당의 위기인 건데 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렇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한다면 그건 뭐 당의 발전을 위해서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처럼 정말 나라 꼴이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양두고용 논란은 사실 본질에서 좀 벗어난 거 아니겠느냐. 본질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뭐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모든 화제의 지금 중심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아 기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각종 이 대표에 대한 뭐 평가, 첨언, 조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우선 당내 반응부터 좀 살펴보면요.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이 당원과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좀 고려해달라라고 당부의 말도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더 이상의 이준석 신드롬은 없는데 네. 아직도 1년 전 상황으로 착각하고 이 대표가 때를 쓰는 모습 보기에 참 탁하다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이 나경원 전 의원도 이 대표가 한 것은 실질적으로 내부 총질에 해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편을 드는 목소리도 분명 있는데요. 네. 일단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가 네. 이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고 홍 시장이 말했지만 사실상 이 국민들의 열망이 이 대표를 통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 흐름을 못 읽으니 대구시가 한가하냐라고 홍 시장에게 쏘아붙였고요. 또 천하람 혁신위원은 이 대표가 회견에서 한 강한 표현은 사실상 전략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대표의 이른바 싸가지 없음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 밖의 여의도 네. 반응도 조금 살펴보면요. 신당 창당설 이 대표 스스로 일축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회의적이지만 네. 국민의힘 밖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지원 전 원장 이 총선 전에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라고 관측을 했고요. 네. 이준석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미사일을 강대강으로 쏠 것이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사실 집권 여당의 분열이 나쁠 게 없는 야권을 중심으로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 당은 젊은 대표를 잘 이용해 먹고 헌식차처럼 버리기도 한다라면서 국민의힘 당을 비판했습니다. 소정섭 위원님, 일단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준석 이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 뭐 문맥상으로는 윤핵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당을 창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누가 됐든지 간에 신당, 그러니까 당이 분당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일종의 이제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전략인데 네. 내가 주인이니까 당신이 나가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일종의 정치적인 삿바 싸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판을 바꾸는 전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판 자체를 바꾸겠다. 네. 1년 전에 그 본인이 이제 당대표에 당선될 때 2030 당원이 한 2만 명 정도였거든요. 책임 당원이. 네. 그런데 지난 한 7월 달 정도 보면은 한 14만 명까지 이게 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의 당원 판 자체를 바꾸겠다. 그래서 결국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꿈꾸는 그것을 이 구조를 바꿈으로써 만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그 근데 사실 상황에서 그 늘어난 당원이다, 뭐 이준석 대표 지지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긴 하잖아요.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네. 이준석 대표가 탄생을 하면서 1년 사이에 그렇게 10만 명 이상의 늘었다는 2030 게. 당원이 늘었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영향을 빼고는 또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을 나가는 선택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고. 그렇다고 윤핵관 그룹들이 나가서 당을 따로 차린다? 이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결국 현재 벌어지는 뭐 신당 창당 얘기는 서로의 책임 소재를 상대방에게 떠넘기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이 삿바 싸움의 한 표현이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결국은 그냥 정치적 삿바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 지금 계속해서 뭐 표현을 빌리자면 미사일을 지금 계속 궁극적으로는 윤 대통령한테 쏘아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칫 맞대응을 했다가 오히려 국정에 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라는 계산이 네. 깔린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표에게 저격당한 윤핵관들도 대부분 침묵 중인데 한 사람 공식적으로 반박에 나선 의원이 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네. 이 의원은 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 지구를 떠난다더니 이 지구를 떠나면 험지 출마를 고려해 보겠다라고 비꼬기도 했고요. 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윤핵관 호소인으로 지명된 사람들도 있죠. 이 김정재 의원은요.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작전이고 당내 분탕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결국 직접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 나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나서는 게 맞는 건지, 나서면 이게 해결이 될 사안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더 꼬일걸요. 아마 윤 대통령이 나선다면 그야말로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다 흐트러지는 거고 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비록 당의 대표로 당의 대선 후보로 뽑혀서 대통령까지 되는데 성공은 했지만 당내 기반이 전혀 없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런 분이 그렇게 보수 정당에 도도히 흘러왔던 그 면 속에서 역사 속에서 네. 있는 그 기존의 당원들의 그 파워 게임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건데 그걸 대통령이라는 힘으로 과연 장악이 될까? 저는 개입을 하는 순간 아까 서정섭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지자들이 따로 당을 만들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나서서 그걸 압박을 하고 나서는 순간 네. 오히려 그 빌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시점은 지금이 아니겠죠. 총선 직전까지 가겠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 나서는 건 상당히 악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